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새엄마가 새로 들어와서 낳은 막둥이는 호화롭게 살았죠.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두 형제들이 볼 때는 막둥이만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고 차별받았다 그런 서운함이 있었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부모님이 재혼하신 경우에 새엄마가 새로 가족으로 들어오고, 그 경우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새엄마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 관계와 유류분 침해가 있을 때 어떻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사건 블로그 사례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흔히 볼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종종 목격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친엄마가 이제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게 됐고, 그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 사이에 이제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새엄마가 들어오시고 나서 같이 이제 가족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새엄마도 이제 아버님하고 재혼한 뒤에 이제 막내를 이제 한 명 출산을 했고요. 외영상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새엄마가 있고, 원래 있던 형제 2명과 막내 동생 1명이 이렇게 생겨서 자녀는 총 3명이 된 것이고, 이제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아버님이 힘들게 이제 가족 막 데리고 어렵게 공장 운영 막 하시면서 이 형제분도 어려서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이제 가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 공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아니면 큰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중퇴하고 바로 취업해가지고 일도 하고,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님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공장이 매우 어려워져서 아버님은 이제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에 빠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가족들이 이제 막 공장을 살려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노력 끝에 공장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 부도가 난 뒤에 아버님이 한번 충격이 있으니까 이제 공장을 다시 이렇게 세울 때는 아버님 이름으로는 안 했어요. 그동안 빚도 청산을 다 못했고 이제 신용불량 상태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새엄마 이름으로 했거든요. 공장도 새엄마 이름으로 짓고, 공장에 들어오는 그런 자금 관리하는 통장도 새엄마 이름으로 통장을 다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하다가 점점 잘 된 거예요, 이게. 물론 형식상 대표이사도 새엄마였어요. 아버님이 실제로 대표였지만. 그래서 이제 형제 2명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하지만 아주 힘든 가정 생활 끝에 그렇게 독립을 했고, 새엄마가 새로 들어와서 낳은 막둥이는 아주 이제 거의 호화롭게 살았죠. 모든 걸 다 가지면서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다 누리는 거죠. 이제 사립 초등학교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형제가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두 형제들이 볼 때는 막둥이만 이제 너무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고, 자기들은 이제 사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대학도 못 들어갔으니까 차별받았다 그런 서운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상속 문제가 터지면서 그게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 형제분들은, 상속인들은 보니까 이제 새엄마 계시고 뭐 이제 자녀 3명 있으니까 우리 4명이서 나눠서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주변에 들리는 말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장례식에 갔더니 이제 새엄마가 너희한테는 내가 조금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님 재산 규모가 수백억 규모인데 뭐 1인당 5천만 원씩 줄 테니까 뭐 요거 갖고 끝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황당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왜 그거밖에 못 받지? 우리가 지금 평생을 그 공장 일으키느라고 평생을 갈아 넣다시피 했는데, 막내 동생처럼 우리가 호화로운 생활도 하지도 못하고, 재산은 새엄마와 그 제일 막둥이만 가지고 가고, 이 형제 2명한테는 별로 오는 게 없이 이렇게 끝나겠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상담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류분 반환 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엄마가 재산뿐만 아니라 현금까지 모두 가로채서 실제 상속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님 명의로 이제 재산이 남아 있겠죠.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나누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뭐 예금은 얼마씩 나누고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뭐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서 법원 심판을 받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상속 재산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재산이 없었던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이 과거에 부도가 나면서 모든 재산은 새엄마 명의로, 통장도 새엄마 명의로, 공장도 새엄마 명의로 다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다 새엄마 재산인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버님이 통장에 잔액이 조금씩은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제 용돈 겸 해서 썼는데 돌아가시고 일주일인가 만에 그것마저 싹 빼갔어요, 새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네. 물론 이제 크지는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서 이 자녀들이 보니까 이제 새엄마가 너무 황당한 거죠. 새엄마 행동이.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거나 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굳이 한다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그게 전부 사실은 아버지 재산이니까 네. 그게 상속재산이다. 이걸 얘기를 해야만 뭔가 이제 받아올 수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상속재산 분할 뭐 협의나 소송을 한다든지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일반인들한테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그 용어 정의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상속분은 아시죠? 내가 이제 법정 상속분이 내가 몇 분의 몇이야. 뭐 형제 자매들은 1대1이라더라. 배우자는 50%를 더 얹어준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전부 이제 법정 상속분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신 분이 남긴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제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님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그걸 상속을 받겠죠. 법정 상속분대로. 근데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 있는 경우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뭐 큰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싹 다 증여를 해버리고 정작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님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경우. 그럴 경우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가 없겠죠. 네. 네. 법정 상속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 뭐 갑자기 유언장에 내 모든 재산을 어디 뭐 대학병원에 기증한다. 뭐 유언장이 나왔다. 그러면 재산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속인들이 나눌 재산이 없어지죠. 그런 경우는 사실 법정 상속분이 있지만 재산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대로. 하지만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제한을 두는 게 유류분 네. 제도거든요. 자기 재산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내 재산 내가 처분한다는데 내 재산을 뭐 장남한테 주든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 기증하든 그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속인들한테 상속 재산이 아예 없게 되는 그런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아주 기본적인 재산 정도는 보장을 해줘라 하는 취지에서 이제 유류분 제도가 생겼고, 그건 이제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를 유류분으로 인정받아요. 정상적으로 내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에 의한 재산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유류분은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재산을 장남이 받아갔다. 그러면 그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은 그 장남한테 내 유류분만큼 돌려달라. 그렇게 청구하는 게 유류분 반환 소송인 거죠. 네. 블로그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이제 생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 상속 재산이 아버님 명의로 남아 있고 이 재산이 아버님의 상속 재산이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이 재산이 아버님 명의가 아니었던 거죠. 새엄마 명의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우선 그 새엄마 명의로 되는 재산이 사실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다. 그걸 입증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자료들을 새엄마는 뭔가 자료를 갖고 있겠지만 지금 독립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이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특별히 뭐 내부에 조력자가 나왔다거나 네.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튀어나온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공장에 같이 근무하고 있던 뭐 다른 직원분들이 사실은 이 공장이 아버지 거고 아버님이 뭐 다 사장으로 다 출퇴근하면서
관리 다 하면서 이룬 재산이다. 사실 새엄마는 여기 공장에 나와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증언을 해준다거나 통장 관리하는 거, 자금 결제하는 거, 협력업체들과의 자금 거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결제한 사람이 아버지였다.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모두 사업 자금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네. 증언을 해주면 물론 그건 이제 상속재산으로 인정을 받겠죠.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예시를 좀 부탁드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께도 조언을 부탁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다른 상속인들한테 미리 증여한 재산 아니면 결혼할 때 보태준 뭐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이런 것들을 준 적이 있다라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네. 뭐 형제들은 뭐 다 알고 있지만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버님이 장남 결혼할 때 전세 자금 1억 원을 해줬어.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통장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소송이 걸렸을 때 장남이 그래 내 결혼할 때 아버님이 1억 주셨어라고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하거든요. 내가 벌어서 내가 마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버님이 줬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돼요. 아버님 이제 통장 거래내역을 주로 뒤져보겠지만 아주 오래전 너무 오래된 거는 또 기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류분 반환 소송이 대비해서 아버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죠? 네. 아버지 예전에 이렇게 장남 결혼할 때 얼마 주셨어요? 1억 보태주셨어요? 계좌로 이체하셨어요? 아니 현금으로 주셨어요? 그럼 아버님이 그때 내가 통장에서 찾았다가 뭐 장남이 추석 때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현금을 봉투로 줬어. 기록을 해놓는다거나 녹음을 했다면 네. 증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누가 근데 그거를 유류분 반환 소송을 대비해서 그런 걸 다 일일이 녹음을 해놓고 있겠어요. 그죠? 네. 이미 이제 그런 상속, 뭐 유류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아버님이 이미 뭐 임종에 가까운 상태거나 뭐 의식이 없는 상태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 미리미리 그런 건 대비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장남은 뭐 얼마 받아갔고 큰딸은 또 아버님한테 얼마 받아갔어. 다 알고 있지만 네. 입증이 안 되면 그건 소용이 없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이다.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물론 믿고 그렇게 돌려받으면 좋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는 혹시 모를 이제 일에 대비해서 그런 근거 자료는 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새엄마와의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봤는데요.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결과에 이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리미리 이제 변호사 상담을 좀 받고 조언을 얻어서 상속이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